281쪽. 자, 2차 부등식 두 개를 엮어 놓은 거지 뭐. 연립 2차 부등식은. 그 수익성 그려서 공통 부분 잘 표시해 주면 되는 겁니다. 공통 부분이 없으면 해가 없다 그러면 되는 거야. 예. 그냥 2차 부등식 두 번 풀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것도 다 그냥 연립 부등식이니까. 거기 뭐 3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7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 따로 해서 연립해주면 되죠. 공통 부분 교집합 구하면 되는 거라고. 알았죠? 뭐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바로 문제 들어갑시다. 예제 1번 봐요. 바로 1번.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 이하다. 2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자, 요 위에 식을 풀어보려고 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하면 되지. 그치? 근데 좀 작거나 같다니까 해가 뭐가 되겠어요? 1 이상 4 이하가 나오고 얘는 2xx 1, 2 마마 하니까 위에서는 2분의 1이 나오고 아래에서는 2가 나오니까 크다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뭐 퍼지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뭐가 나와? x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아, 성윤아, 그래서 수원책은 수학하랑 똑같은 거 사면 돼. 2분의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되는 겁니다. 공통 부분은 뭐다?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냥 푸는 겁니다. 바로 2번. x제곱은 가운데 2x 더하기 3 x제곱 요걸 푸시오야.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요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쪽이 0이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쪽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 이하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풀면은 3, 1 맞불이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얘는 저기 위에랑 비슷하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이상 5 이하다. 수직선을 그려서 마이너스 1보다 작다, 3보다 크다. 에다가 높이를 좀 다르게 그리는 게 좋은데 그래야 잘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공통 부분은 또 여기만 되는 거죠.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어렵지 않죠? 그냥 푸는 거예요, 여기는. 밑에 거 좀 해보고서 얼른 와. 자, 요렇게 생긴 2차 부등식하고 이렇게 위정계수 A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2차 부등식의 공통 범위. 이 연립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3은 요 위에서 나온 거겠지. 2는 요 아래에서 나온 거겠지. 그치? 자, 일단 저 위에 거의 해를 구해보면 3, 1 맞불이라서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직선을 표시해보면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다가 나와요. 아래에 있는 걸 풀어봤을 때 얘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A로 지금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2하고 A야. 그러니까 얘는 2보다 작거나 A보다 크다가 나오던지 A보다 작거나 2보다 크다가 나오거든. 요 놈은 해가. 그렇지? 근데 이렇게 나오려면 이건 아니겠죠. 그쵸? 2에서 올라오는 모양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가 돼야 돼. 즉 2보다 크다가 이쪽에서 딱 맞아서 요만큼이 해가 돼야 된다고. 그 말은 이쪽에서는 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맞지? 이 A는 이쪽에 뚝 떨어져서 이렇게 지나가야지 아까 쟤네들처럼 저렇게 다 해가 안 생기는 거야. 맞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항상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 등호. 여기 등호 넣어도 되냐?
돼. 왜? 얘가 마이너스 1이어도 해가 안 생기거든. 맞지? 둘 다 등호 있으면은 등호 들어가면 안 돼. 그럼 마이너스 1 해가 생기니까. 맞지? 근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기 때문에 요건 크거나 같다, 요건 작다잖아. 공통 부분이 안 생긴다고. 딱 한 점에 같은 점이 있어도. 요게 중요한 거라고, 요게. 요게. 우리 연립분해서 처음 할 때 이쪽에 뿌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 둘 다 등호 들어가는 거, 그리고 하나만 들어가고, 이건 내려가고, 뭐 이게 올라가고, 요게 내려가고, 그리고 둘 다 등호 없는 거. 요거 세 개는 해가 없는 거였잖아, 그지? 요거 세 개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더라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크거나 같다 부분은 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엔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예요. 따라서 A의 범위는 뭐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등호를 많이 빼먹어. 여기까지는 또 잘 오거든. 여기까지는 눈치껏 잘 와요. 근데 등호를 빼서 틀려요. 조심하란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예, 아래 거 또 빨리 해보고 쭉쭉쭉 나가봅시다. 여기 좀 보세요. 금방 풀어줄게. 보고 요거 아래 것도 풀다가 시간이 자기가 확보가 되면은 좀 못한 거 더 하고. 자, 요거를 풀었을 때 요거와 요거의 공통 부분에 정수해가 8밖에 안 들어간대요. 정수해가 8 하나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A의 범위는 뭐가 될 거냐 이겁니다. 자, 위에 거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7하고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의 해가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두 번째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 2ax잖아, 그지? 그럼 여긴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고 여긴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되겠지. 그러면 지들둘이 곱하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거 나오고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a 나오니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가 뭐가 나오는 거야? a 빼기 3이 나오고 여기는 a 더하기 3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해가 뭐가 되냐면 a 빼기 3 이상 a 더하기, 혹시 뒤에 잘 안 보이니? 좀 흐린 것 같아. 잘 보여? 잘 보여, 성윤아? 너는 이게 내 대갈통 때문에 잘 안 보이지? 요거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공통 범위를 이렇게 싹 해봤더니 마이너스 1 너는 저쪽 끝에 짜져 있고 7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 놈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a 빼기 3 쭉 올라가서 a 더하기 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공통 부분이 정수해가 8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 놈은요. 뭐보다 작아야 될까? 일단 8보단 커야 되겠지. 일단 이 a 플러스 3은요. 8보다는 커야 됩니다. 등호 들어가도 될까요? 얘 대신에 8 써도 8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따지면 돼. 그리고 얘는 9보다는 작아야 돼. 왜? 얘가 9까지 가버리잖아. 9 너머로 가버리면은 정수해에 9도 포함되지. 안 되겠지 그러면. 됐어. 자, 그 다음에 a 빼기 3은요. 마이너스 1보다 좀 내려가는 거 괜찮습니다. 그죠? 왜? 마이너스 2보다만 안 내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정수해가 더 안 생기니까. 맞지? 이때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 포함될 테니까. 아니 요게 쫙 와서 마이너스 2까지 가버리면은 마이너스 2도 포함되는 거잖아. 얘 대신에 마이너스 2 써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이 마이너스 1 미만이 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정수에 마이너스 2도 추가되니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쵸? 근데 꼭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얘를 얘가 8보다는 작으면 되지. 그럼 공통에 8 들어갈 테니까. 얘가 8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맞습니까? 됐어요? 됐지? 됐어. 그럼 A는 5 이상 6 미만, 이쪽에서 A는 11 미만 1 초과. 잠깐만. 어? 아, 길이가 6이구나. 그러니까 의미 없죠, 저거. 그러네. 그러네요.
어차피 의미 없네 얘는.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이미 얼마야? 8이야. 저쪽까지 갈 거는 걱정할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얘가 바로 A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역시 내가 뭘 강조했어? 등호. 등호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야. 등호를.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좀 풀어보고 이제 우리가 또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 또 빡시게 준비할 때 그때 저런 것들 더 이제 많이 강조하게 될 겁니다. 빨리 해봐요. 수해가 몇 개 혹은 뭐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마지막 A의 범위 구하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에 등호가 무조건 들어가. 하나에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스타일 문제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은 아니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풀었는데 양쪽 다 등호를 썼거나 양쪽 다 등호를 안 썼어. 100% 땡이야. 답지 안 봐도 틀렸다고 할 수 있다고. 알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 양쪽 중에 한 군데에는 등호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알겠지 성윤아? 알았지? 여기 아니면 여기에요. 꼭 들어갑니다. 하나에는. 아니 항상 A범위 구하는 문제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게 아니고 이런 정수해가 몇 개 혹은 뭐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는 항상 등호가 한쪽엔 들어간다고요. 둘 다 안 썼으면은 빨리 생각해 봐야 돼. 요거 지우고 O 썼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둔각삼각형을 좀 해봐야 돼. 30초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한 거지. 자, 요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둔각 삼각형 조건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 둔각 삼각형 조건 나왔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바로 잡고 갑시다. 자, 도형의 이제 정의에서 둔각 삼각형이랑 직각 삼각형이랑 예각 삼각형이 있거든. 둔각 삼각형의 조건이 뭐냐? 정의가 뭐냐면 한 각이 둔각인 삼각형입니다. 둔각은 여러 개일 수가 없어. 그치? 둔각 자체가 190도보다 큰 각인데 그 각이 두 개 이상 있을 수는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직각삼각형의 정의는 뭐냐?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너네는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각삼각형은 달라. 예각삼각형은 똑같이 한 각이 예각인 삼각형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삼각형은 예각삼각형이 돼버려. 그죠? 얘는 모든 각이 예각인 삼각형 또는 가장 큰 각이 예각인 삼각형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둔각이나 직각은 한 각이 둔각,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들이야. 예각은 아니라고. 알았지? 예각은 모든 각이 예각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나왔을 때 둔각 삼각형 이런 조건 나왔으면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따져야 돼요. 결정 조건이라는 건 뭐냐?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 합친 거보다는 작아야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작도가 안 돼. 제일 긴 변 이렇게 작딱 그려놓고서 컴퍼스 딱 해가지고 눈곱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짧은 변 두 개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지? 또 두 번째 짧은 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안 만나. 이건 삼각형이 안 되는 거잖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좀 적당히 길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자되고 연결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짧아야 됩니다. 저렇게 하나 조건 쓰는 거고 그 다음 둔각 조건은 어디서 배운 거?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배운 거죠.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직각, 얘가 더 크면 둔각인 거지. 예각은 반대.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건 2차도 아니지 뭐. x 그냥 지워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x는 뭐보다? 1보다만 크면 돼. 됐고 그 아래 거 풀면은 여기 x제곱은 지워버리고 4x 플러스 4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3, 1 맞불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 따라서 요거 두 개 연립하니까 1하고 3 사이에 들어가주면 쟤는 자동으로 둔각이 된다.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다. 여러분 아래 있는 문제는 예각삼각형 조건이 나올 거거든. 그러면 제일 긴 변에 좀 집중해서 하면 돼요. 알았죠? 제일 긴 변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해봅시다. 식의 해를 구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웠다. 그렇지 않니? 우리 처음에 2차 분식 내가 설명해 줄 때부터 이 X축하고 이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가지고서 설명했었잖아. 그지? 여기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보다 작거나 요보다 크다. 요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부분. 이거는 항상 큰 거. 이거는 뭐 0 이상이다 했을 때 해가 항상 나오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배웠었잖아. 그지? 그거 여기 설명 나온 거고요. 우리 이미 그렇게 풀고 있었어요. 저기 예제 5번 같은 문제는 넘겨보면 예제 5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 보고 읽는 문제예요. 읽는 문제. 예제 6번까지 이어서 하고 예, 자 예제 5번부터 좀 보면 괄호 1번 이건 뭐 그냥 껌이죠. 그죠? 요 2차 부등식, 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가 0이라는 건 뭐야? x축이죠. y는 0. 그거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면 같은 건 이거 두 개고 작은 건 요 아래잖아. 그지? 그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되는 거죠. 끝난 겁니다. 끝이야. 됐어? 요거 됐어요? 그 다음 요쪽을 보면은 얘는 뭐야? 저 2차 함수고 얘는 뭐지? 이 직선이야. 그 둘이 이제 뭐 크나 작네 같네 이런 말 나왔잖아. 그럼 일단 교점이 뭔지 봐. 교점이 뭐냐면은 마이너스 2하고 5가 마이너스 2하고 5가 교점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2하고 5가 교점이잖아. 그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아래에 있대? 직선이 아래에 있지. 그지? 직선이 더 밑에 있다잖아. 작다잖아. 그러니까 직선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 사이 아니면 요거 두 개 사이 아니면 바깥 부분이거든. 근데 사이를 봐. 사이를 보면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 그지? 그럼 바깥 부분이야. 근데 바깥 부분인 거를 할 때 이걸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딱 나눴을 때 얘가 직선이 더 밑에 있잖아. 그지? 여기 또 이렇게 쫙 봤을 때 이쪽이 더 밑에 있잖아. 직선이. 근데 그게 좀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냥 가운데 보면 직선이 위에 있는 게 금방 딱 보이죠. 그러면 그거의 반대, 즉 바깥 부분.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5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프 보고 읽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뭐 여러분 푸는 문제도 비슷하고요. 다음 예제 6번 문제 좀 읽어보세요. 그 말뜻이 뭔지. 예제 6번 옆에 6번 문제 좀 읽어봐요. 뭐랍니까? 요 2차 함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가 요 직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라고 나온 거지. 그치? 항상 위에 있다라고 나온 거지. 우리가 2차 함수 풀 때도 나왔었어. x축하고만 놀다가 직선이 추가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갔다가 넘기면 그냥 또 x축하고 2차 함수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2차 방식 되는 거고. 이거는 얘하고 지금 얘가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는 교점이 없다는 얘기지. 교점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가 아니고 이거랑 mx 빼기 1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뭐야? x제곱 m 더하기 2의 x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면 되는 거거든. 이게 항상 0보다 클 조건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교점이 안 생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항상 위에 있는 거지. 그치? 둘이 사이에 교점이 없으면 항상 이 포물선이 이거보다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교점이 하나면 접하게 되겠지.
그지? 판별식이 0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뚫고 내려갔다가 뚫고 올라오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거는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요 포물선이 얘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은 교점이 안 생기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거 풀면 됩니다. 그럼 괄호 풀어주면은 m제곱 더하기 4m에 빼기 12가 0보다 작다. 해서 m 범위가 마이너스 6하고 2, 4,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빨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move 합시다. move. 622번에 괄호 2번. 괄호 1번은 뭐라고 나왔냐면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그 말은 뭐냐면 똑같은 x에 대해서 하는 얘기거든.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괄호 1번은 그림이 이렇게 돼도 괜찮아. 어떤 x 값을 가지고 와도 항상 얘가 더 위에 있지. 그지? 안 만나면 된다고 이거는. 근데 괄호 2번에 뭐랬냐면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fx1하고 gx2를 비교했을 때 fx1이 더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럼 이 그림은 안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른 x를 가지고 와서 각각 집어넣었을 때도 f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f는 선생님들만 모아놓은 집합이야. gx에 해당하는 y값들은 학생들만 모아놓은 집합인 거야. 우리 학원에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선생님 중에 아무리 어린 사람을 데리고 와도, 학생 중에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도 선생님이 더 나이가 많잖아. 학생 중에 많아봐야 고3이잖아. 가끔 재수생도 있기도 하지만 현재는 없어. 우리 학원에 재수생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제일 많잖아. 많아봐야 19살이라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은 적어도 30살 이상이니까. 그쵸? 우리 학원에서 제일 어린 선생님이 30살 넘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어. 그렇거든? 이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안 돼, 얘는. 왜? x를 이걸 가져오고 g를 이걸 가져오잖아? 얘가 더 크잖아. 아니, 뭔 소리야. x1이 여기고 x2가 여기라고 한다면 gx2가 더 위에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게 성립하려면 f의 최소가 g의 최대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건 자동으로 성립합니다. 알겠어? 선 이렇게 쫙 커서 f가 이쪽에 있다면 g는 이쪽에 이렇게 형성되면 되는 거예요. 만나도 됩니다. 이렇게 만나도 괜찮아요. 같은 것도 되니까, 등호도 성립하니까.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냥 판별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 예, 조금 쉬었다가 2차 방식 활용. 실근의 부호, 근의 위치. 요거 좀 해줄게. 방식에 활용해 봅시다. 두 가지거든. 두 가지. 2차 방식의 활용인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 활용이 아니야. 뭐 거속시 나오고 막 농도 나오고 그런 활용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테마는 뭐냐면 실근의 부호가 나와요. 실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가 나오고, 두 번째는 실근의 위치. 실근의 위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실근의 부호는 무슨 말이냐면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알파 베타가 첫 번째 둘 다 양근인 경우, 두 번째 둘 다 음근인 경우, 세 번째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있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실근의 부호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랑 저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조금 어렵게 내고 싶을 때 내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응용까지도 좀 할 수 있게, 요 내용은 당연히 알고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된 것들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 자, 양근 조건이 나왔다. 여기는 있잖아, 우리가 외워야 돼요. 무턱대고 외우라고는 안 할 건데, 판별식 D, 두근의 합, 두근의 곱,
D합곱 문제인 거예요. 나중에 근의 부호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그거잖아. D합곱 기억 안 나? 그러면은 아 D합곱 해야 돼. D합곱 뭐뭐 따져야 되느냐?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따져야 됩니다. 알았죠? 자 판별식은 양근양근일 때는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 돼. 이것도 0 이상이 돼야 돼. 왜 0 이상이 돼야 되느냐? 실근이잖아. 서로 다르단 말이 없잖아. 그지? 양근 있다, 두 근이 있다 그랬지 다른 근이란 말은 없거든. 만약에 다른 근이란 말이 나오면은 등호 빠지면 돼.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나왔으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일 때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 없는지는 좀 이따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느냐? 양근끼리 더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겠지. 음근끼리 더했으니까 마이너스겠지. 얘는 알 수가 없어.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있는데 둘이 더한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0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누가 절대값이 큰지 모르니까. 근데 요 부분에서 응용이 많이 돼요. 여기서 응용이 많이 됩니다. 왜?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절대값이 누가 큰지 안 나와 있으니까 못하는 거거든. 이거를. 근데 나와 있으면 할 수 있지. 뭐 양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럼 두근의 합은 플러스 되는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되는 거고. 둘이 절대값이 같다. 그럼 두근의 합은 0이 되는 거고. 이렇게 써먹을 수 있다고. 알았지? 여기가 좀 여지가 많아. 여기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되냐? 뿔뿔 곱하니까 플러스겠지. 여기는 마마 곱하니까 마찬가지로 플러스겠지. 여기는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곱하는 거니까 곱한 거는 음수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씩을 따져주는데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주어졌을 때는 요것만 따지면 됩니다. 다른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문제 이건 내겠냐? 이렇게 안 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왔다. A범위 구해라. 이렇게 안 됩니다. 양근 하나, 음근 하나가 있는데 양근의 절대값과 음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은 0이다. 곱한 거는 마이너스다. 이런 조건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고 그래요. 알겠어? 알았어? 요건? 여기까지 됐죠? 지금 보면은 양근 조건과 음근 조건의 차이는 두 근의 합밖에 없다. 나머지는 조건이 똑같아. 알겠어? 그러면 여긴 판별식을 왜 안 따질까? 판별식을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판별식이라는 게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맞지? 근데 두 근의 곱은 뭐냐면 a분의 c거든. 두 근의 곱은 a분의 c거든. 근데 이게 마이너스야. 그지? 그럼 a하고 c하고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럼 여기 a 곱하기 c도 마이너스 나오겠지. 그러니까 b제곱에서 마이너스를 빼. 무조건 플러스 돼. 이 조건과 이 조건, 요거 판별식은 0보다 크다가 맞지? 당연히. 왜? 양근 하나, 음근 하나 서로 다른 근이니까. 그지? 근데 이거 가지고 A범위 구하고 나중에 이제 A나 K가 미정계수로 있을 거거든. 그거 구하라고 하거든. 그거의 범위를 구하라고 해요. 근데 이거 조건 써가지고 풀고 요거 조건 써가지고 풀잖아. 그럼 맨날 얘가 져. 얘가 K가 2보다 크다 나오면 얘는 K가 0보다 크다 나온다고. 얘한테 맨날 씹힌다고. 얘가 항상 더 충분 조건이야. 쟤보다. 얘는 필요 조건이고. 얘가 청주시잖아. 얘가 복대동이야. 맨날. 그래서 얘는 따질 필요가 없어져요. 이게 성립하면 이건 무조건 참이거든. 그래서 얘는 할 필요 없는 거야. 알았지? 두 근의 부호가 반대로 나왔으면 판별식 생각할 필요 없이 두 근의 곱만 생각하면 되고 그거의 절대값이 나왔으면 합도 좀 따져라. 알겠어? 그 다음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옵니다. 근의 위치 문제가 나오는데 자 fx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쓸 필요가 없는데 왜 썼지? 자 이렇게 나왔어. 이랬을 때 요거는 0 했을 때 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랬을 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 사이에 근과 근 사이에 1이 있다. 보통 요거 세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추가로 두 근이 1하고 2 사이에 있다. 마지막으로 1보다는 크고 두 근이 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요. 알았지?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면 쟤는 D합곱이었다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 작니 뭐 같니 이런 말 나오잖아. 그랬을 땐 세 가지 뭘 써야 되느냐? 함, D, 축을 따져야 됩니다. 함이 뭘까요? 함수값, y값 얘기하는 거야. 이거로 치면은 얘는 F1을 얘기하는 거야. F1. 알았지? 축은 축이지. 꼭지점의 x좌표. 그거 따져주면 되는데 얘를 그래프로 생각하면 뭐냐면 이게 플러스 아래로 블록한 거라 생각할게. 자, 요렇게 해서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니까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큰 요런 그림이 나오겠지. 얘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요런 그림이 나오겠지. 얘는 요렇게 생겼는데 두 근 사이에 1이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얘는 이렇게 있으면 1은 여기, 2는 여기가 나오겠지. 얘는 1이 여기, 2가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이 중에서 3번하고 5번만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나왔지. 그치? 3번하고 5번만 근 사이에 어떤 값이 그 두 근 사이에 어떤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뭐만 따지면 되냐면 F1만 따지면 돼. F1이 마이너스. 왜? 1 넣어봐. 밑에 있잖아. 그치? 1 넣으면 밑에서 만나잖아.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다른 건 따질 필요 없어요. 쟤처럼. 저기서 두 근의 곱만 따진 것처럼 여기서도 이것만 따지면 돼. 얘도 마찬가지야. 1 넣으면 밑에 있고 2 넣으면 위에 있지.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F2는 플러스. 이렇게만 따지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를 어떻게 할 거냐? 함뒤축을 하면 돼요. 얘는 첫 번째 뭐냐? F1은 플러스 돼야지. 왜? 위에서 만나잖아. 맞지? 그리고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지. 그러니까 판별식은 0 이상이 돼야지. 얘도 있잖아. 뭔가 더 쓸 거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얘도 F1 위에서 만나니까 플러스야. 판별식 0 이상이거든. 실근이니까. 맞지? 근데 그러니까 둘이 조건이 똑같잖아. 그래서 축이 나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거든. 얘도 F1이 플러스 F2도 플러스 판별식은 0 이상. 조건이 똑같다니까.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축이 나오는 거라고. 그럼 여기선 얘는 축이 어디냐? 여기잖아. 여기 축이 여기잖아. 그러니까 축이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얘는 반대로 축이 1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예.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축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축이 뭐? 1하고 2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노트에다가 저거랑 요거랑 좀 필기 좀 해놓고 이거 필요할 때 한 번씩 찾아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써먹을 수 있도록. 알았지? 내 경험상 이 세 가지씩 있지? D합곱, 함뒤축. 일단 뭘 해야 되는지 외우고 있으면 따지는 건 안 어렵다. 따지는 거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는 어렵지. 해놓고도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 때는 따지는 게 어렵진 않아. D합 곱을 따지면 돼. 그러면 양근이야. D는 0 이상, 합은 뭐, 곱은 뭐 할 수 있어. 근데 뭘 써야 될지 모를 때는 어려운 거야. 내가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참 우리나라는 주의식 교육이잖아. 저게. 야, D합 곱 따지면 돼. 함뒤축이야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서양에서는 그런 식이 안 한대. 어떻게 하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까? 라고 던져놓고서 하루든 이틀이든 계속 애들 생각하게 하는 거야. 이것저것 해보게. 근데 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에서 온 저 구석에서 쭈구리가 있었던 애가 갑자기 함뒤축 그러는 거죠. 저 새끼는 이제 수학 천재인 거야. 동양에서 수학 천재. 그렇대요. 근데 걔도 여기서는 그냥 주의식 교육을 통해서 외운 것 뿐이죠. 예.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랑 좀 그 문화가 다르죠. 근데 왜 이제 왜 함뒤축이냐 물으면은 영어 못 알아듣는 척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겠네. 어. D는 영어네. 아직 쓰는 중이야? D가 뭐예요? 어? D가 D가 이렇게 뭐 판단하다, 심판하다 할 때 D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있지 않냐? 뭐 그건 저기 민주주의 아니야? 그건 민주주의.
아무튼 D로 시작하는 그 판단하다, 판별하다 이런 거 할 때 뜻이 있을 거야. 잘은 모르겠어. 대문자 D 쓰는 게 이유가 있어요. 얘는 실근 가지고 x제곱 플러스 3kx 플러스 2k의 k 빼기 1은 0. 얘는 허근 가지인데 이때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이거는 D합곱 함대충 문제 아니야. 그냥 판별식만 따지는 거지. 자, 이건 실근 가진다. 그럼 뭐 써? 기왕이면 한 문제에 D를 2번 써야 되니까 D1, D2 쓸게. 큰 의미는 없어. 구분 짓는 거야 그냥. 여기 또 짝수네. 개꿀. 그래서 4분의 D 쓰자. 알았지? 4분의 1 D1 이게 아니야. 4분의 D1은 그냥 D1이랑 D2를 구분하려고 쓴 거야. 자, 해서 저긴 K제곱 마이너스 AC 하니까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실근이라고 했다고 해서 0보다 크다고 하면 망이야. 두 실근도 0보다 크다고 하면 망이야. 알았지? 서로 다르단 말이 있어야 0보다 크다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등호 다 들어간다 했었어. 3, 1 풀마 하니까 K가 마이너스 3 이하, K가 1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D2는 요거 B제곱 9K제곱 마이너스 4 요거 마이너스 4 요거 하는 거니까 8K에 K-1이라고 해도 괜찮겠지? 허근이다. 그럼 9K제곱 마이너스 8K제곱 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8K 0보다 작다. 이건 0하고 마이너스 8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하고 0 사이. 요거 두 개를 연립하는 거니까 그리자. 마이너스 8하고 0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3 이하 1 이상 겹치는 건 여기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K 범위는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3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안 배워도 할 수 있었을 만한 문제들이었고 넘겨보면 예제 2번 예제 2번에 1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갖는다 그랬어. 그지? 그럼 서로 다르냔 말이 있으니까 판별식에선 등호 빠진다. 알았어? 그래서 판별 일단은 D 4분의 D는 1 빼기 K 빼기 5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하나 나왔고. 그지? 맞죠? 이게 보이네. 그 다음에 두근의 합 2 어쩔 두근의 곱 K 플러스 5 0보다 크다. K는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두 개 연립하니까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 사이가 되는 거다. 등호 처리 좀 잘해주고. 괄호 2번 뭐래?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대요. 서로 다르단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굳이 뭐 다른 문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K 플러스 6 그냥 하나의 문제 가지고서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지? 얘가 뭐래? 두 음근을 갖는데 쟤랑 차이는 뭐야? 서로 다르단 말이 없어.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또 4분의 D는 1 빼기 K 빼기 6인데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요 이번엔. 그 다음에 뭐 이거 먼저 할까? K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있고 그 다음에 두근의 합 마이너스 2야 뭐 어쩌라고 그지? K가 없잖아 얘는. 맞잖아. 음근계에 더했으니까 음수 맞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곱은 K 플러스 6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다. 충분히 따질 수 있다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지 그지? 그래서 답은 뭐다?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작거나 같다. 3번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 마이너스 1 0 요놈이 서로 다른 부호래. 양근 하나 음근 하나 가진다는 얘기지. 그럼 다른 거 다 할 필요 없다고. 뭐만 하라고? 곱만 하라고. 알았지?
D합 다 필요 없고 두근의 곱 K 빼기 1이 마이너스다. K는 1보다 작다.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예제 3번에 이제 뭐가 나오겠어? 절대값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와. 안 나와. 밑에 있는 거에 나오나? 나오네. 발전 문제에 나옵니다. 잘 좀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요즘 잠깐 봐요. 뭐 쓴다? 세 가지? 함, 디, 축.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함, 디, 축.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요렇게 그려.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그럼 뭐 F1 요 좌변을 갖다 fx라고 놨을 때 이걸 fx라고 놓는다면 F1은 1 빼기 2k 더하기 k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다. 혹시 왜 0보다 큰지 아직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려봐. 응? 위아래로 쭉 해보라고. 그러면 1 넣었을 때 위에서 만나는지 아래에서 만나는지 x축에서 만나는지 보라고요. 쭉 거보면 위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k가 13보다 작다 나오겠네. 마이너스 k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뭐 따져야 돼? 함 d 판별식 4분의 d 씁시다. 마이너스 k 제곱해서 k 제곱 빼기 k 빼기 12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왜? 실근이니까. 두 실근이니까. 그래서 이건 4, 3 맞불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지막으로 뭐 따져? 축. 축이 뭐야? K네. 축 뭔지 알지? 완전 제곱 만들면은 X 옆에 있는 그놈이 아니고 부호 반대. 완전 제곱 했을 때 그 안에가 0되게 하는 값. 알죠? 이렇게 나왔으면 요거 나누기 2한 거의 부호 반대. 알았지? 어쨌든 축이 K인데 K가 뭐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되는 거잖아. 세 가지가 다 나왔어. 요거를 연립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13보다 작다. 이 끝에서 일단 내려가. 밑에 깔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3 이하 또는 4 이상. 4 이상. 마지막으로 1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됐나요? 세 개가 다 지나가는 부분을 해야 돼. 알았지? 세 개짜리니까. 그래서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다 해주면 되는 거죠. 됐어? 다음 마찬가지 두 근 사이에 문제 읽어봐요. 문제 읽어보면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랬잖아. 그지? 아까 내가 뭐랬어? 근하고 근 사이에 뭐가 있으면 함만 따지면 된다고. 함. 그래프로 치면은 아래로 볼록인데 여기에 2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만 따져? 함수값 F2 4 빼기 12 조심해야겠다. 그치? 빼기 2K 더하기 K 제곱이 마이너스다. 이것만 따지면 된다고. 아시겠어? 그러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이게 0보다 작다. 4, 2 맞불 해서 어떻게?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그렇고요. 풀 시간 줄 테니까 풀고 앞에 혹시 저기 앞에 거 풀다가 모르겠는 거 있었으면 질문하세요. 풀어줄게. 있었으면. 뭐 해줄까? 그 절대값 나오는 거 잘해봤니? 두 근의 절대값 나오는 거 잘해봤어 이거? 안 했어? 언제 할 건데? 다음 생에? 일단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야겠네. 그냥 풀면 됩니다. 굳이 여기가 왜 있을지 모르겠는 그런 페이지야. 우리가 다 지금 잘 공부한 것들. 그 예제 4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의 부호, 실근의 부호에서는 이때는 D합 곱으로 했잖아. 그죠? 그죠? D합 곱으로 했잖아. 양근, 은근 이런 거 할 때는. 근데 사실 이 양근, 양근이라는 거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아니니? 근의 위치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전부 다 함뒤축으로 통일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전부 다. 그러면 그때 F0이 의미하는 건 뭐가 될까? 두 근의 곱이 되는 거예요. 상수항이잖아. 0 넣으면은. 그지? 이건 두 근의 곱에 해당하는 거고, 판별식은 판별식이고, 축은 뭐야, 축은? 이거는 두 근의 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를 건 없다는 거야. 예제 4번은. 알았지? 자, 다음 예제 5번입니다. 보세요. 예, 예제 5번 봅시다. 자, 이렇게 이놈이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한 개의 양의 실근을 갖도록 A의 값을 정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거든. 일단은 얘는 봤을 때 뭐 넣으면 0 되니? 1 넣으면 0 돼. 그지? 1 넣었을 때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하면은 이거에다가 요거 요렇게 하면은 잘 안 나와. 안 보인다. 그지? 요러면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에다가 이것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ax제곱이 나가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 이게 안 되면 뭐 쓰랬어? 조리제법 쓰라고. 너네 대부분 조리제법 쓰고 있죠? 예. 근데 되겠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거 나오는지 확인해 볼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한 거랑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x만 남죠? 그쵸? 예.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실근이 뭐 나왔어? 1 나왔잖아. 문제를 다시 봤을 때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이라잖아. 그지? 하나의 양근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요거는 0 했을 때 얘가 뭐? 음근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D합 곱하면 되는 거죠. 맞죠? D합 곱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은 뭐다? A 플러스 1의 제곱인데 뭔 소리야?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인데 0 이상. 그 다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음근끼리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은 1인데 어쩔. 그죠? 뭐 0보다 커. 알았어. 이거죠. 그럼 이제 요거 풀면 어떻게 되겠까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 이상 되는 거고 3, 1 풀마 하니까 A가 마3보다 작거나 A는 1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풀면은 이렇게 넘어가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하 1 이상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여기만 해당하겠죠? 그래서 A는 1 이상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 도전! A의 최소값 구하시오. 1. 684번 문제. 684.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거든. 그러면 t제곱 플러스 m 플러스 2의 t 플러스 m 플러스 5는 0이야. 이거가 어떤 근을 가져야 될까? 이겁니다. 저 위에 놈이 실근이라면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면은 이놈은 무슨 근을 가져야 되겠냐 이거라고. 응? 일단 실근이잖아. 그지? 그러면 실근을 제곱한 거니까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근데 서로 다른 내실근이거든. 그러면 이놈은 0보다 커야 돼. 같으면 안 돼. 그러면 중근 돼. 0 나온다고. x제곱이 0 되면 0이 중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내실근 못 가져. 맞지? 예를 드는 거야. 요거의 두 근은 예를 들어서 이거의 두 근은 1, 4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x제곱이 1이면 풀마 1, x제곱이 4면은 풀마 2 이렇게 돼. 서로 다른 내식은 가지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제가 0이나 음수 나오면은 허근 가지게 되지. t가 x제곱이. 맞지? 이거의 두 근이 x제곱의 값이니까. 그러니까 그거가 뭐가 된다?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죠. 이제 할 수 있잖아. 맞죠? 이게 모의고사 28번인가 27번인가 뭐 거기 나왔던 문제인데
서로 다른 두 양근으로 문제가 바뀐다. 치환했을 때. 그럼 할 수 있잖아. 이해 가지?